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30대 후반에 동작구 살고 있는 스팅어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0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혹시 정확한 보험료 때문에 그런데 네. 정확한 나이가 39이고요. 39? 네, 네. 오. 자, 그럼 이거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중고로 구매한 스팅어 2.0 플래티넘 네. 후륜이고요. 네.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의 후륜. 네. 예, 그리고 그냥 스팅어죠? 네, 그냥 스팅어입니다. 네, 그냥 스팅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혹시 선택 옵션에 혹시 어떤 게 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중고로 살 때 직접 옵션을 선택한 건 아닌데, 네.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퍼포먼스 옵션 있고요. 네. 퍼포먼스 옵션 있고,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예, 그리고 뭐 주행 보조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그 사륜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니까요. 그래서 풀옵션이라는 거고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소유 기간이? 제가 작년 6월 달에 1년 된 중고차 네. 구매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그러면? 네네. 그럼 한 1년 정도 됐네요?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주행한 키로수가 혹시? 지금 제가 12,000원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네. 24,50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12,500km 정도 탔다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 어떤 걸 좀 타셨는지? 제가 아반떼 MD를 좀 탔습니다. 야, MD를 타다 스팅어? 네.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 제가 본가가 지방인데 네. 지방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아반떼 정도 타면 되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운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중형차 이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제가 희소성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K5 신형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그 희소성 면에서 스팅어가 뭐 한국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과 희소성을 모두 생각한다면, 네. 그래서 스팅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야, 지금 근데 허리 더 아프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 편합니다. 원래는 네. 아반떼 MD 탈 때는 네. 무조건 제가 300km 좀 모자라게 가는데 무조건 휴게소를 갔어야 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걸요? 휴게소의 중간에 들렸어야 네. 됩니다. 고속도로 타게 되면. 네네.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정차 없이 네. 쭉 300km를 타도 몸이 그다지 아프지 않더라고요. 원래 뭐지? 혹시 뭐 아반떼 MD가 뭐 버킷시트였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시트인데, 차량 급에 따라 가지고 몸이 편하고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네. 보통은 이제 이 스팅어가 사실 조금 센 편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아반떼 MD보다는 좀 단단할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근데. 네. 네네네. 예, 이쪽 찾아가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스팅어. 그러면 혹시 뭐 고민했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제가 원래 테슬라 모델 3를 살까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그 전기차가 네. 제 베타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빌라에 살기 때문에 집밥도 없고, 그리고 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제가 좀 중고차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고차가 새 차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스팅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동차 전시회에서 네. 처음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테슬라랑 고민하다가 가성비 더 좋은 스팅어 2.0 터보. 예. G70은요? G70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감안을 안 한 게 네. 너무 좁습니다. 뒷자리가. 너무 좁고, G70 같은 경우는 크기가 아반떼급이고, 그리고 지인 한 분도 그 G70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전혀 감안을 안 했고요. 그리고 G70 같은 경우는 i30랑 생김새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30랑? 네. 네. 그래서 이게 엠블렘만 제네시스지, 이게 프리미엄 디자인인가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네. 자, 근데요.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네네. 아반떼 MD가 좀 서스펜션이 좀 더 푹신하다고 좀 그게 약간 좀 더 딱딱한가요? 좀 네, 더 딱딱하고요. MD가? 네. 급의 소형차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소형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형차 타시는 걸 몸을 생각해서라도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스팅어도 보면은 2.0하고 3.3 또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혹시 요거 썬루프 좀 살짝 닫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예 닫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네. 2.0하고 3.3. 지금 그 토크가 36 토크거든요. 네. 이 스팅어가요. 네. 그랜저 3.3이 토크가 한 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기통 그랜저와 같은 토크거든요. 네. 이게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랜저 6기통 타시는 분들은 다 부족하다는 건데, 네. 물론 6기통과 4기통은 좀 뭐 주행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토크 숫자를 생각했을 때 네. 거의 뭐 한국에서는 최고고, 이 정도 이상의 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2.0을 타면서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힘쓸 데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떤 게? 힘쓸 데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히려 네. 또 밟을 데가 없어서 아쉽다. 네, 네. 오. 그냥 그 아반떼 한 110km 밟을 정도로 밟으면 이게 네. 어느 순간 150이 돼 있습니다. 스팅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차량 금액인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제가 1년 된 스팅어를 3,600만 원에 가지고 왔고요. 네. 이게 새 차 기준으로는 한 4,5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감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 차입니다. 20년씩.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이거 개인 직거래로 구매하신 거죠? 아니, 그 K카에서 구매했고요. K카에서. 네, 네.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일시불로 했습니다. 일시불. 멋지죠? 보험료. 보험료는 제가 50만 원 후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후반? 네네. 스팅어가 2.0 같은 경우에는 밟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요 급을 생각한다면. 3.3은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제가 한 2, 30원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제가 차 싸고 한 2달 정도는 일반유 넣다가 고급유가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차를 많이 안 몰고요. 뭐 한 달에 뭐 한 1000km 이내에 주행을 하기 때문에 고급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1,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고 있습니다. 고급유를 넣고 계시다.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갓길로 좀 천천히 붙어주신다면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멈추면서 찍는 게 안전상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저 택시님 앞에다가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택시님 앞에 뒤쪽은 너무 버스 정류장이니까. 네. 그래서 좋아요. 네네네네. 원래는 이제 여기다 뱅글뱅글 막 돌았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차라리 안전하게 세우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바짝 붙일 필요 없고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주시면은 멀찌감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빗감 끄셔도 되시고요. 자, 일단 일반유 한 2달 정도 넣었다가 지금 고급유 넣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체감되는 게 좀 있었나요? 좀 엔진 떨림이 좀 적고 확실히 좀 잘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떨림이 적고 잘 나가는 느낌. 연비는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슷한가요? 일반유나 고급유? 크게 와닿진 않는데, 왜냐면 제가 고급유를 넣고 나서는 좀 연비 주행을 한 편이거든요. 그 전에 좀 주행 시험 삼아서 좀 밟았다. 그래서 크게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비면의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비용은 지금 2,200원 정도 하거든요. 1리터에. 그래서 지금 60ml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한 12만 원, 한 13만 원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넣으면은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연비 주행을 제가 고속도로를 주로 한 8대2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트립상에는 한 650에서 650 내외 이렇게 뜹니다. 차 사기 전에 이 정도 연비 예상하셨는지 괜찮네? 네, 제가 연비가 뭐 되게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한
고속도로 한 13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좀 발끝 신공을 이용하면 16까지는 나오더라고요. 16 이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반떼랑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되게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아, 실제 그러면 이게 연비인데 시내 연비는 몇 나와요? 시내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른데 5에서 9 정도 나오고요. 이게 5에서 9.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한 5, 6 나오고 네. 뭐 좀 깊은 밤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호 걸리더라도 한 8, 9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8, 9 정도 나오고 또 고속도로 타면 한 15, 16 나오고. 네, 맞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네. 거의 뭐 아반떼 밑이니까요. 아반떼보다 한 2, 3km 낮았는데 이 정도면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티커 찍었을 때 거의 모든 차주분들이 단점이 연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주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네요. 장점이 연비. 장점이네요, 연비가. 네. 자, 그리고 이거 차량 용도인데 출퇴근 용도 거진 한 달에 몇백 킬로 타는 거예요? 제가 출퇴근할 때는 제가 차 밀 때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보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어. 한두 달에 한 번 본가에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때 고속도로를 타거나 네. 지방 뭐 놀러 갈 때 놀러 갈 때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km 이내로 타고 있습니다. 1000km 이내. 한 달 유지비,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본다면 거의 한 2번 정도 넣는다 보면 되겠네요. 네, 한 1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네. 자, 그리고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이거 중고로 샀으면 마이스터도 좀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마이스터는 2.5부터 시작하는데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그때 막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요. 감가가 안 되고 오히려 이 2.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스터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감가가 좀 많이 된 편이에요. 네. 사실 12,000km 탄 1년 된 차면 사실 새 차거든요. 그렇죠, 새 차죠. 새 차인데 1,000만 원이나 깎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게 제가 3,600에 탔는데 네. 소나타 프로비 3,600이에요. 네. 그 소나타보다 높은 그랜저보다 높은 등급이 스팅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등급 차인데 거의 새 차를 소나타 프로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차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눈에 반했고요. 제가 타고 있으면서도 그 대중교통을 탈 때 가끔 스팅어 지나가면 저 차 되게 이쁘다. 어떤 차지? 내 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 어디에 흠잡을 데가 없다. 다 이쁘다, 디자인이. 네, 정말 이쁩니다. K5가 앞에는 더 이쁜데 전체적인 네. 실루엣은 스팅어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디자인은 이게 네. 통풍구가 벤처를 따라했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 생각 안 하고 보면 되게 이쁘고요. 되게 심플하고 고급감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정도 가격에 요 정도 실내 디자인이면 제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기억나시죠? 네, 처음 탔는데 아반떼 타다가 처음 밟았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스팅어에 뽑기운 있는 것 같으신지? 대체적으로 이게 다른 차종에 비해서 스팅어가 뽑기운의 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병도 없고 고질병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 잡소리 이 정도, 그리고 브레이커 변형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커를 잘 안 밟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최대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자연 감속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편이라서 엔진 브레이크로 이렇게 네네네, 하시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고요. 이게 고질병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중고로 정말 사기 정말 좋은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튜닝 한 건 없죠? 튜닝은 따로 안 했고요. 스티커 요거 2개랑 그리고 요거 드라이버 모드 스티커 요거 붙였습니다. 그렇게 정도만. 네네. 감성 튜닝이네요. 네. 시트의 착자감인데 네. 어때요, 이 시트? 제가 소나타도 좀 타봤고 했는데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습니다. 비교 안 될 만큼? 네. 어떻게 좋다? 좀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이 시트가 이게 엉덩이가 깊숙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뒷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요. 제가 높은 시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반떼보다 더 낮아가지고 더 좀 시선적으로 좀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시야가 높으면 운전하기는 되게 좋을 수는 있는데 장거리 운전할 때는 낮은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 각도? 여기. 예, 오른팔로 그냥 운전했을 때도 되게 좋고요. 네. 왼팔로 운전하기에도 적당한 높이의 발거리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키가 172에 몸무게는 72kg입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사실 타고 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의자가 좀 뒤쪽으로 좀 꺼져 있고 네. 좌우에 허리를 받쳐주는 그 날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핸들의 그립감인데 일단 보니까 지금 알칸타라 커버를 좀 씌워 놓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순정 핸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셔서 아니면 네. 그 순정 핸들 같은 거 경우에는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반떼 MD 탈 때도 알칸타라 핸들 커브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게 편해가지고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들의 무게가 무거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이에요? 아반떼보다 살짝 더 가벼운 것 같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무거워지긴 하죠. 네, 좌우로 좀 여유 없이 좀 잘 돌아가기는 편입니다. 회전 반경, 뉴턴의 특이사항이 있나요? 그 회전 반경도 뭐 다른 일반 승용차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손에 얹었을 때 네네. 창문이 제 위치에 잘 있는지 아니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근데 다른 차랑 다른 기계차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별폭 절개찾기 버튼이 이거 상당히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한 게 네. 가장 많이 쓰는 버튼 중에 하나인데 네. 왼쪽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고요. 라디오 네. 바꿨으면은. 마이스터 같은 경우 이게 위치가 왼쪽으로 갔더라고요. 네. 그 한 부분은 마이스터가 좀 부러운 부분입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문제 없죠. 핸들이라든지 계기판, 모니터, 밑에 쪽 다 통풍도 그렇고 헨따도 밑에 있는데 다 크게 막 헨따는 확실히 좀 불편합니다. 밑에 있어서. 헨따 같은 경우에는 보고 눌러야 되는데 이게 주행 중에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쵸. 헨따 같은 게 좀 불편하고 오토홀더도 출발하고 깜빡하고 주행 중에 누를 때가 있는데 밑에 보고 눌러야 돼가지고 오토홀더 좀 위쪽이나 핸들 쪽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다 괜찮나요? 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 네네. 다 수납 공간인데 이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휴대폰 쪽이라든지 콘솔 박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차와 좀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차주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컵홀더도 보니까 여기 위에는 크고 밑에도 작아요. 그쵸? 네네. 이게 컵 종류가 또 천차만별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뭐 배려 아니면 뭐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주로 혼자 타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고요. 옆에 누가 타더라도 웬만한 컵은 양 컵홀더 모두 잘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딱히 그리고 수납 공간에 있어서 딱히 불편은 없다. 네. 다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떤 거라고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거? 약간 방지턱 지나갈 때라든지.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게 스포츠 세단이라고 나왔지만 결국 승용차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패밀리카로 광고를 많이 한 차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스포츠 세단이니까 딱딱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반떼보다 더 좋고요. 그러니까 소나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네, 맞습니다. 제공하고 있다. 당연히 이제 모드를 스포츠 바꾸면 조금 더 딱딱해지고. 네. 차주는 개인적으로는 이 서스펜션을 매우 만족 아니면 조금 더 좀 더 소프트 아니면 좀 더 단단?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하다. 이게
스팅어가 뭐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은 딱 중간이라 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적당하지 않나. 딱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있다. 네. 자, 가속력이죠. 아까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가속력 네. 질린다 아니면 지금도 만족? 지금도 좀 가속력을 쓸 때가 도로가 없어. 없어가지고 그게 아쉽지. 뭐 이게 그 가속 능력이 떨어져서 뭐 아쉽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야, 3.3 타면 거의 차주님 날아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돈 더 내고 그렇게 뭐 위험한 차를 제가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내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2.0이나 뭐 좀 만약에 뭐 스팅어를 다시 바꾼다 해도 2.5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2.5로. 확실히 이게 그 연령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젊은 맞습니다. 분들, 20대 분들은 무조건 3.4, 뭐 네. 3.5,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제 저같이 30대 분들은 네. 뭐 굳이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자, 그러면은 이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구입하고 한 2달 정도는 좀 스팅어 꿈을 많이 좀 꾸었었는데 2달 정도. 아, 네. 그때 꿈속에 한 190대까지는 좀 나왔던 것 190? 같아요. 네. 19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게가 묵직해가지고요. 이게 무게가 소렌토랑 무게가 비슷하거든요. 1.8톤으로. 아, 그래요? 네. 소렌토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되게 묵직하기 때문에 흔들림도 없고요. 이게 음.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다른 가벼운 차에 비해서 좀 안전하긴 하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제동력인데. 제가 뭐 차간 거리를 좀 여유 있게 쓰는 편이라 가지고 네. 급 브레이크나 뭐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쓰지는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음. 이게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소리를 그러니까 소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 성능을 좀 낮춘 모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살살 받고 있는데 뭐 제 주행 습관에 따르면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코너링은요? 코너링은 보통은 네. 고속도로 뭐 분기점이라든가 진입로 보면 되게 급박하게 커브가 돌아가잖아요. 예. 다른 차들은 그냥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 브레이크 등에. 네. 근데 제 차는 뭐 브레이크를 잘 안 밟습니다. 그래도 흔들림이었습니다. 워낙 코너링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이죠. 뭐 변속 충격이나 네네. 뭐 왜 이렇게 변속이 안 돼 빨라 특이사항이 있나요? 이게 뭐 BMW에 비해서는 변속 충격도 있고 좀 약간 터브렉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아반떼에서 요걸 오다 보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좀 탈이죠. 너무 좋아서. 패들 시프트 잘 쓰세요? 이게 잘은 안 쓰는데요. 그냥 산길이라든가 뭐 급격한 내리막길, 빗길, 폭우 올 때는 써야 되니까 그때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팅어 많이 찍어봤는데 대부분 연장 킷을 좀 많이들 해놓으시는데 네네. 우리 차주님께서는 그냥 순정. 연장 킷이 이쁘긴 한데 이게 제거할 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거할 때. 이게 제가 뭐 네. 언제까지 탈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연장 킷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마냥 편하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킷을 따로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할까 하다가 네. 고민을 좀 하셨구나. 네,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순정으로도 충분히 정 위치에 잘 있잖아요. 편의성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약간 이게 좀 버튼 질감이 좀 구리긴 한데 뭐 자주 안 쓰니까요. 뭐. 그러긴 하지만. 네, 많이 구립니다. 자, 모드별 변화하죠. 이게 모드가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네, 그리고 커스텀까지 있습니다. 커스텀까지. 차주님은 이게 차주님 주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시내에서는 컴포트를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에서는 에코 스마트를 많이 쓰고요. 스마트를? 네네. 왜냐하면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성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으로 나가는, 네. 중립으로 나가는 모드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쓰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스마트나
컨버터 둘 중에 가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거의 안 쓰네, 모드는. 스포츠는 그 고속도로 나가면 300km 탄다고 하면 한 20km, 15km 정도는 스포츠를 타는 것 같습니다. 짧게 네네, 나가지고 짧게 네. 즐기시는구나.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엔진은 배기음, 사실 2.0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엔진음은 딱히 특이사항 없죠. 네네. 이게 엔진음이 이게 사실 사운드가 가짜 사운드가 들어가긴 하는데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엔진 사운드음이 뭐 좋거나 나쁘나 그런 것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튜닝하시는 분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엔진 사운드를 끄고 실제 배기를 튜닝 하시는 거죠?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엔진 사운드를 그러니까 가짜 사운드를 나게 했는데 네. 요 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뭐 뒤에 배기를 좀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차주님께서는 어때요? 이거 완전 다 순정인데. 네. 일단 실내에서 나는 사운드는 그냥 난 쏘쏘한 것 같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배기음 2.0의 배기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배기음은 이게 아쉽다? 너무 조용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보기 전에는 되게 만족을 했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뭐 튜닝된 배기음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네. 확실히 튜닝된 게 좋더라. 이게 좀 아쉽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튜닝할 생각 없죠, 배기 튜닝. 네네. 아쉽긴 하지만 네, 아쉽긴 하지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할 필요는 생각합니다. 없을 것 같다. 자, 스피커인데 보니까 스피커가 렉시콘 사운드. 렉시코.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어. 정말 좋고요. 이게 제가 그 오디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집에서도 60만 원짜리 와. 소니 플래그십 스피커를 쓰는데요. 이야. 그거보다 더 좋습니다. 이야. 이게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과 다르게 좀 밀폐되어 있고 네. 오디오 위치도 오디오 전문가들이 이게 선택해가지고 15개의 스피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집에서 비싼 스피커 쓰는 것보다 차에서 뭐 이렇게 순정으로 된 프리미엄 사운드를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만족합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죠. 사실 네. 레그룸과 네. 등받이 각도, 헤드룸. 뒷자리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키가 175 미만인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는 좀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175가 넘으면 이제 네. 좀 불편한 자리가 될 수 175. 네네. 레그룸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아반떼 뒷자리보다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키가 175가 되지 않는다면 편하기는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시트가 좀 뒤로 누워 있고 네. 좀 깊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GT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혹시 뒷자리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승차감이나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혹시 컴플레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거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컴플레인 받아본 적은 없다. 키 크신 분이 한번 탔었는데 확실히 좁긴 좁다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닿으셨네? 네네. 175 넘는 분이 탔을 때는 좀 좁긴 좁다. 머리가 닿아요? 아니면 네, 레그룸도 같이? 좀 목을 좀 숙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꺾이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폴딩이 되나요? 2열 폴딩? 네, 폴딩이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이게 뭐 소나타보다는 살짝 작긴 한데 이게 뭐 3인 가족이 뭐 패밀리카로 쓰기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박인데 네. 차박 꿈꾸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가능한가요? 스팅어로 차박하시는 분,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내연기관 차는 좀 한계에 있어가지고 전기차로 바꾸면 차박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박이 뭐 불가능한 차는 아니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어떤 거 같으세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고요. 이게 한국의 기아차가 만든 차 중에 내연기관 차 중에서 역대 최고의 차이기 때문에 한번 몰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스팅어 이상의
기아차는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내연기관 차에서는. 어. 그래서 한번 한국 자동차 기술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장점 있나요? 제가 운전을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드색 색상을 선택을 했거든요. 차가 레드가 좋은 이유가 네. 다른 분들이 발견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나도 발견 못하고 상대도 발견 못했을 때 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레드로 선택을 하면 다른 분들이 빨리 발견할 수 있기 시선이 때문에 빨리 가긴 하죠. 네. 자기가 뭐 오버만 하지 않는다면 사고 날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나 뭐 마트 갔을 때도 내 차 찾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빨간 차가 한두 대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장점. 그 정도? 이쁩니다. 이쁘고. 네. 그냥 뭐 그 정도나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네.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네네.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네. 역시 이게 고급류를 넣다 보니까 지방 갔을 때 그 고급류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비싸스가 아니라 고급류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많이 없거든요, 지방에서는.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고 고급류를 어디서 넣을 것인지, 뭐 연비를 어떻게 하고 탈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네, 저 너무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그거 뭐 에어컨 네. 요거 뭐 온도 표시 같은 경우에는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돼요. 돌리면 위에 나오는구나. 위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상시로 디스플레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타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인데 이게 네. 일단 HUD도 있죠? 네, 있습니다. 다 괜찮죠? 특이사항 없죠? 제가 HUD를 처음 써봤는데 다시는 없던 때로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네. 더군다나 내비하고도 또 연동되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반절 주행 있죠? 네네. 어때요? 막 불편함 있나요? 반절 주행이 뭐 저는 1단계라고 해서 되게 기대는 안 하고 했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선 주행할 때는 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덜어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게 스커브에서는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뭐 운전의 재미 생각하면 감안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조사에 아쉽다. 기아죠. 이거 네. 좀 해주지, 이거 좀 넣어주지. 일단은 즐겨찾기와 라디오 버튼 바꿔놨으면 좋겠다. 네네. 가 하나 있었고, 뭐 나머지 부분도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내비게이션이 팀앱보다 안 좋아요. 대놓고 안 좋게. 데이터 수집이 뭐 팀앱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팀앱이랑 요 순정 내비를 목적지를 같이 시켰을 때 팀앱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팀앱이 좀 더 빠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순정 내비를 안 쓰면 HUD를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거는 딱히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 홈커버? 저 홈커버 있잖아요. 네네. 저게 가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저희는 뭐 상관없죠. 차가 솔직히 이런 성능으로 제가 진짜 3600이라는 뭐 이게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요즘에 집값 생각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돈 주고 타고 있는데 뭐 가죽 커브까지 바란다면 이건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는 양심불량이다. 자,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제가 원래는 사륜으로 살까 했었는데 타보니까 이륜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사실 돈 받고 이륜을 해야 될 정도로 이륜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이게 그래요? 운전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있구나. 네, 있고요.
있는데 그 좀 후회하는 점이 뭐냐면 1년 더 아반떼 타고 요걸로 바꿔 스팅으로 바꿨으면 더 한 200~300원 더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가격이 더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차가 이렇게 감가가 잘 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차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 따로 있나요? 제가 1년 된 차고 보증도 2년이나 남아 있었고, 그리고 뭐 같이 딸려오는 뭐 소모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뭐 엔진오일도 3회 있었고 하다 보니까 따로 돈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보증이 안 끝난 차는 정말 새 차입니다. 예. 엔진오일 쿠폰도 따로 있어요. 이게? 네네. 그렇구나. 4회를 주는데 전차주가 1회 쓰고 3회가 남았더라고요. 좋다. 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물론 지금 쿠폰이 있지만, 이 차를 또 처음 타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 보면은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나라는 분 진짜 많잖아요. 네. 사장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수입. 그렇죠. 네, 수입이죠. 뭐 최저시업 받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받아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왜 유지할 수 있냐면 3시즌이나 5시즌이나 뭐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랑 차값이 비슷하더라도 유지비가 한 2배, 3배는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같은 차가 아니에요. 같은 차값이 아니기 때문에 요 스팅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랑 소나타랑 유지비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특히 2.0 같은 경우는 뭐 보험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부담 없다. 자, 고질병 결함 장고장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브레이크라든지 또 뭐가 있었지? 브레이크하고 선루프 잡소리요. 썬루프 잡소리 정도. 하지만 차주님은 이거 잡소리도 없죠. 제가 음악을 크게 틀고 운전하는 편이라 가지고 못 드시고. 잡소리에 대한 민감함은 없고요. 오히려 제가 2020년을 택했는데요. 2019년식까지는 앞에 이중접합 유리가 안 들어갑니다. 2020년 요 제 차량부터 이중접합 유리가 앞열 유리에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풍주름이 되게 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연식별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2.0 같은 거는 2018, 2019, 3개년으로 있는데 2020년식이 좀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0년 괜찮은 차가 있다고 발견하시면 그냥 지르세요. 18하고 19는 똑같죠? 아니요, 19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네네네. 일단 진짜 18년식, 19년식 조금씩 다 년마다 다 개선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지간하면 최소 19년식을 좀 추천드리고요. 18년식도 나쁘진 않은데 그건 좀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 대신 가격이 쌉니다. 중고차.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뭐 18년식을 사시면 뭐 저렴하게 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요 차량에 혹시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보면은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없죠? 딱히 없습니다. 이게 제가 스팅어 카페도 좀 룬팅하고 있는데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타본 사람들은 욕하고 뭐 그 돈이면 뭐 BMW를 타네, 아우디를 타네 뭐 하는데 일단 타는 사람들은 다 만족하고요. 오히려 타다가 새로운 연식 나오면 갈아타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지? 너무 멋지신데? 네. 네. 자,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제가 뭐 평소에 뭐 테슬라를 사고 싶다 뭐 차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 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샀다. 하차감. 이게 지방 가면 이게 기아차인 줄 모릅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도 기아차인 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사설 주차장을 갔었는데 외제차는 주차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방 가시면 하차감이 좀 있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방 어디요? 제가 뭐 진주시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고요. 서울에서도 이게 포르쉐 전체보다 스팅어가 적어요.
대수가. 네네. 네. 그 희귀성은 한국 차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희귀성이 있어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 진주에 가서 외제차. 네,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좀 있었나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내가 같아요. 그걸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죠? 네. 저 부모님과 한번 뭐 좀 공원 같은 데 놀러 갔는데, 네. 세워진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가, 아, 저거 스포츠카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 뿌듯하셨죠. 네, 그 뒷모습이 이게 듀얼 머플러다 보니까, 아, 맞아, 맞아. 네. 예뻐요. 이게 뒷모습이 디테일하면 스포츠카로 보이니까요. 아,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보겠죠. 네네. 스팅어 2.0.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건 꼭 알아야 돼. 이 장점 중에 하나인데 차체가 좀 낮다 보니까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단점이 좀 낮은 쪽에서 운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안 맞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세단파시면 정말 추천드리고, 세차할 때 정말 편합니다. 차가 좀 낮아가지고요. 키 작으신 분들도 뭐 충분하게 천장 세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하기 편하고요. 네. 그렇구나. 정말 좋습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한테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네. 그냥 차주님께서 만약 다시 산다면은, 네. 똑같이 이렇게 후륜에 똑같은 색상의 똑같은 등급의 풀옵션을 구매를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거죠? 유지비 경쟁차종? 네, 유지비랑 경쟁차종이고, 그리고 뭐 차가 낮아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거주성, 뒷자리 공간감이랑 트렁크 크기 생각하시는데, 아반떼 크기 좀 만족하시는 분들은 크게 만족하실 거고요. 아반떼 너무 작다, 뭐 그랜저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만족 못 하실 수 있죠. 그러면 G70하고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죠? 예, 그렇긴 한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G70은 너무 작은 차이기 때문에, BMW 3 시리즈가 G70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BMW 5 시리즈에 좀 더 가깝거든요. 사실 크기 면에서는. 그래서 5 시리즈 살까요? 스팅어 살까요? 네,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글 많이 올라오나요? 네, 근데 5 시리즈가 더 비싸니까 더 좋다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나는 하지만 스팅어 추천한다. 네. 그러니까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20i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이 안 됩니다. 530i를 타야 250마력인데 여기 스팅어가 255마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30i랑 같은 출력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런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방금 전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이런 네. 뭐 공간감이라든지 뭐 등등등.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내연기관 최후의 한국 고성능카. 와, 점수를 지금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4.5점 드립니다. 마이너스 0.5점은 어떤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센터페시아라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아까 즐겨찾기랑 저 라디오 버튼?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네. 이게 내비게이션이랑 앞에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좀 옛날 차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차가 없어졌어요. 네. 돈은 생겼는데 네. 정말 만족하면 이 차를 또 사는 거고, 네. 두 번 할 차는 아니다, 다른 거 한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이 차를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한번 타봤으니까 5 시리즈도 괜찮지 않을까. 5 시리즈로. 이게 비교를 3 시리즈랑 많이 하시는데 5 시리즈랑 비교하는 게 맞고요. 네. 네. 5 시리즈 타실 분들이 네. 나는 5 시리즈 타고 싶지만 외제차는 좀 안 끌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것이 빠질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네. 아. 하고 네. 스피커 정말 죽입니다. 스피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는 거는 정말 죽인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네. 네, 자 스팅어 2.0 순정 배기음. 네네네 밟아. 네, 시동 켜시면 돼요. 오. 됐습니다. 이거 차준이는데 이거 뒤에 보니까 이거 AWD라고 써있는데 그 전차주가 붙은 건데. 전 차주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맞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후린이라는 거. 네, 후연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GT랑 AW 둘다 있죠. 예 맞아, GT랑 AW 같이 있어요. 원래 둘 다 없는 거예요. 아 원래 둘 다 없는 거구나. GT는 3.3만. 아 3.3만 붙여져 있고. 알겠습니다.